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워낙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겁니다. 사실상 천정형, 바닥형 이런 경우에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매도를 어디서 하셔야 될지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다 이해를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배우실 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구나.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일단 패턴형의 기준이니까 반전형 패턴에서 선형 기준 또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선형 패턴 딱 보시면은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하락 반전도 가능하다. 지난번 그 지속형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스형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등락폭이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스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기간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 등락폭의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장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면 주가 상승,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면 주가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반전형이기 때문에 상승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형도 있다.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림 패턴으로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되겠어요. 미리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범위가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가 박스형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형성이 돼줘야만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합권에서의 흐름, 그 기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가 매수 구간이 되죠?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박스권처럼 고점 저점의 기준이 아니고 거의 횡보 추세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여기서는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바닥 거래량으로 인식을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거래량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만 이 추세가, 그러니까 첫날 한꺼번에 이만큼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거래가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주고 추세 부분이니까요. 패턴 부분이니까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패턴의 위쪽 라인에 놓여져 있어야만 이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 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상승 탄력의 높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해석 부분이고 객관적인 그 데이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선형의 흐름이 나온 종목이라면은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타나는 종목이 많아요. 그 기간 동안의 탄력이 윗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이평선도 응집돼 있고 모든 것이 응집돼 있는데 위든 아래든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차트 놓고 보여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도 이것을 저희가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잡다 보니까 아예 극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예 붙어서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서킷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보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 교육 규정을 가지는 않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쪽 거래량 놓고 보시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구간에서 접근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맥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가 맥점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돌파할 때 거래량 부분이 많이 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일부 더 실려준 정도의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캔들 크기가 커지는 시점, 상승률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점, 여기서 편입됐던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신호 출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 이 기간만큼의 상승 탄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장기간에 횡보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장기간의 높이만큼 과연 설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종목 보시면요.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도 거래량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근을 못해요. 사실상 이 정도 범위에서는. 물론 이 범위가 횡보 추세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등락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상으로 놓고 말씀드릴 때 기준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다가
움직임 폭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여 줄 때, 이럴 때에 우리는 거래량과 함께 매수 포착 구간으로 설정해 나가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존에 배운 것처럼 패턴 형식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서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줄 때 변곡 라인의 기준에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선선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돼 있고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뚫고 올라갔을 때의 흐름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구나. 아시겠죠? 근데 앞서 원형, 천정형, 원형, 바닥형의 기준처럼 장기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소형주 위주에서 이러한 패턴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좀 중요도 있는 반전형 패턴이 나올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해만 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뒷부분에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또 전혀 쫓아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쉽다 할지라도 이해도를 좀 높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패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대형. 오늘 기준에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확대형 패턴을 한번 놓고 보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반전형 패턴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상승 반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하락 반전형이 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패턴에서 이러한 모양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에 페넌트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칭 삼각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역으로 이렇게 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고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죠. 만약에 윗방향으로 가려면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고점을 뚫고 가든가 혹은 반대급부에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확대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칭으로 확대가 돼 있는 추세입니다. 대칭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놓고 볼 때는 과연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도 확대형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확대형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명확한 것은 이런 대칭형이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준에서 아래 위로 변동성이 확대돼야만 확대형 패턴이다. 그래서 하락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락형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의 좁은 등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고점들은 높아지고 저점들은 낮아지는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재 내용이나 일부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것이 고점 저점이 확대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주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연동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혹 상승 반전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락 반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미래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죠. 목표 주가 설정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하락폭에 대해서도 설정하기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민감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는 제한적이고 하락 추세 구간으로 떨어질 때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피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처음에는 고점을 높아서 좋아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된다. 그죠? 대칭이 돼서 저점을 낮추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그림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저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지금 그림이 잘못돼서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제를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우리 연구원인데 또 가면 또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옆에 있는데, 실시간 교육받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패턴은 어떤 패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쉬운 거, 지난주에도 굉장히 쉬운 거 배운 거예요. 삼각형 이런 거. 근데 패턴이라는 것이
삼봉 나오고 막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정형화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이 딱딱딱 이렇게 정형화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행 도중에 이것이 무슨 패턴이냐를 놓고 봐야 돼요. 추세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을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턴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종분당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요걸 좀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따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대형이냐라고 해석하기엔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은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의 추세 자체가 깨진 것이지 이것이 확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도 솔직히 제가 보여드리기 좀 싫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대형이라고 놓고 보기엔 다소 애매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낫죠.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저점이 확대되고 고점이 좀 높아진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하락 반전 된다. 다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상승 추세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저희가 이러한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2,000 종목을 놓고 돌릴 때에도 이 2,000 종목을 놓고 돌려도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와요. 패턴에 대한 부분, 뭐 물론 캔들의 예제도 잘 안 나오지만은 패턴에 대한 예제 부분도 상당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패턴에 대한 예제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많이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놓고 보면서 여기가 매수, 매도의 급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화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러한 패턴이 되겠죠. 여기서 주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했을 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확대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서 튀어갈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에서는 지속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그랬죠? 불확실성이. 그렇다면은 저점을 이렇게 그려주고 저점을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미련을 버리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대되는 국면에 내려가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확대 국면에서 저점을 잡아내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그림 놓고 보면서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다우 이론에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쭉 드렸는데 국내 증시 주봉 차트 놓고 보면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이론에 대한 복습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고 윤정두가 해석하는 다우 이론 따라잡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죠. 지금 정확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갔고 2004년도 조정, 그러고 나서 2005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바닥 찍고 이 흐름에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죠. 와, 이것만 놓고 보면 고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 얼마라고요? 4조 5천억. 4조 5천억에서 요 당시 2005년도 당시가 얼마요? 20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고점에 올라왔을 때까지 75조. 지금 현재 위치는 다시 밀려 떨어져서 대략 요 정도 위치입니다. 수급의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2005년이나 2006년도 정도의 기준이다라고 잡는다면 그때 당시 시장 범위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 그때 당시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고점까지 올라왔던 폭이 대략적으로 3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를 약 2000포인트만 놓고 잡는다 할지라도 최소 범위는 2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에 올라와줘야만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예전만큼 묻지마식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우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놓고 보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야 시장은 좋다 혹은 막연하게 시장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시경 예전 내용들 보시면 기본적 분석도 다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환율, 유가, 금리 다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다 다시 해드렸습니다. 오늘같이 다우 기술 접목시키고 또 내일은 외국인들 수급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시점에 기본적인 분석까지 또 기술적인 수급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지금같이 좋은 장에 목표 지수 명확하게 설정하셔서요.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